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금투세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걸 2년 유예를 하고 결국에는 약간 금투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강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 신동근 위원이라고 이분이 어쨌든 기재 간사인데 국세청이니 뭐니 다 총괄하는 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반대를 계속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핀치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멋있게 짠 나와서 금투세 유예로 하려고 하는 좀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막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투세는 유예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영향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금투세 이런 게 참 부자를 위한 감세다 뭐 이런 게 좀 말이 웃기는 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소득세 80%를 상위 소득자가 10%가 다 내고 있고 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비율이 근로자의 40%가 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그룹을 굉장히 악마처럼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 한 업체만 전체 법인세의 18%를 납부를 합니다. 삼성그룹을 다 합치면 잘 모르겠지만 한 뭐 3, 40%는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좀 웃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거에 조금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진국도 다 캐피탈 게인 텍스 내지 않냐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 다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거래세도 없애야 되고 전반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세금을 여기저기서 다 걷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또 다른 화제는 이거였죠. 워런 버핏이 사실 원래 기술주에 투자를 절대 안 한다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애플 투자를 많이 한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대만의 TSMC를 이번에 좀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업체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라는 점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전체 워런 버핏의 이제 버크셔의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39.6%가 애플 주식이라는 게 아직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애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결국에 워런 버핏도 이제 애플과 그냥 운명을 함께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카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어쨌든 아이폰이랑 뭐 애플 워치 그런 것들이 뭐 서비스에서 엄청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정말 뭐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애플카가 그 다음 대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스마트폰의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게 아이폰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AR 뭐 XR 이런 기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장을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큘러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많이 내놨지만 결국에는 애플이 이걸 내면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NH투자증권에서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 협력해서 이 자료를 길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선 좀 참고를 한 거고요. 아직 뭐 나온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2023년 1, 2분기 내에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뭐 예상 가격은 거의 뭐 3, 4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지만 만약 애플이 정말 그럴싸한 제품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다행히 애플 관련된 최대 수혜주인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을 그리고 그 밑에 딸려있는 업체들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이 뭐 이제 진입기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데 되게 웃기죠. 어젯밤에는 이제 약간 휴전 무슨 협상을 한다는 어떤 뉴스가 돌면서 시장이 미국장 엄청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 2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러시아는 자기네 아니라 그러고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게 사실 전쟁이 지금 상황에서 끝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오후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큰 문제 아닌 것 같다. 뭐 확전되지 않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해서 시장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크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계속 돌고 돕니다. 월요일은 정말 쩔어있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게 막 10몇 프로씩 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게 막 엄청 오르고 또 화요일은 뭐 이런 애들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이 IT 중소형주 엄청 오르면서 뭐 에너지 관련된 주 좋았고 오늘은 뭐 이제 장이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어쨌든 간에 외인 수급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1450원 이런 데서 1420원대까지 엄청 너무 빨리 내려왔고 그래서 대형주가 그동안 엄청 좋고 저도 대형주 위주로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 쪽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지금 좀 선을 하고 있고 IT 중소형주들 움직이는 걸 보면은 조금 심상치 않은데 뭐 게임주도 그렇고요. 이게 다
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은 그냥 코스닥 ETF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자체는 좋죠. 어젯밤에 사실 미국장이 좋았던 것도 미국 생산자 물가도 작년 대비해서 뭐 예상치는 한 8.3% 정도였던 것 같은데 8% 정도로 나왔고 전월치보다 내려가서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를 선행 지표로 많이들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소비자 지표도 계속 낮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고 어젯밤에 또 월마트랑 홈디포 이런 데도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물가는 꺾이는데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국에 뭐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희망적인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2023년 말 정도면 이 CPI 자체는 많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뭐 나오고 이미 조금 약간씩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기본적인 시나리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저는 주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의외로 뭐 계속 붙이면 있겠죠. 엄청 크게 빠지는 날도 계속 나올 거겠지만 전반적으로 빠지는 날 손절을 해야 되는 느낌이 있고 빠지는 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 건데 지금부터 상황은 조금 후자가 아닌가.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음 주에 말 급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속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존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존버를 외치는 분들 채널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빈살만 님이 내일 오시는 거고 오늘 뭐 그래서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게 오늘 굉장히 좋았죠.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빠지면 산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샀고 뭐 수익이 벌써 좀 나고 있고 현대 로템은 어제 뭐 안 좋았지만 오늘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권으로 많이 진입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일단 시가총액 작은 건 잘 안 하는데 어제 뭐 친한 형님이 뭐 이거 한번 봐라 뭐 지금 뭐 17% 빠지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리포트도 올해 나온 것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찾긴 쉬웠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광 케이블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뭐 중국산 광 케이블이 막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몇 년간 엄청 고생을 했다. 단가가 빠져서 엄청 고생을 했다. 뭐 이런 뭐 내용인데 그래서 계속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산 못 쓰게 하고 이제 네옴시티 같은 거 엄청 큰 프로젝트가 되면 이런데 광 케이블 엄청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중국산을 많이 못 쓰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단가가 여기 리포트에 나왔지만 3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불, 9불까지 막 상승이 되는 상황이라서 단가도 좋고 뭐 그래서 뭐 지금 수출 데이터도 나온 거 보면 엄청 좋아요. 근데 당연히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17% 빠진 건데 결국엔 이게 선적 기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엔 뭐 배에 실는 순간 돈을 받는 딜이 있고 배가 고객한테 가서 고객이 결제까지 한 다음에 결제가 되는 뭐 그런 딜들이 있는데 이건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부터는 진짜 예상대로 잘 나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좀 한번 줍줍 뭐 이런 매매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이런 것도 조금씩 줍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ML 수혜주 찾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SNS텍이랑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 정도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이 결국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가 ASML 뭐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다 한국에 엄청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랑 계속 같이 수혜주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SNS텍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너무 좋았죠. 포스코홀딩스가 주 초반에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가볍게 보내줬고요. LG전자는 1분 남았지만 상당수의 물량을 일단 한 번은 매도를 했고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봉으로 봤을 땐 조금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럴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하고 세아제강 지주가 오늘 한 13% 올랐나요? 제가 종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일부 제가 익절한다는 건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뭐 20% 30%씩 덜어내는 경우도 있고 전부 팔 때도 있고 한 절반 팔 때도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는 전량 매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은 몰릭스는 사실 손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정도로 그냥 했는데 결국엔 그냥 개별주를 다 모으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걸로 좀 교체 매매를 하느라고 요건 좀 잘라냈고요.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SNS텍, 뭐 SKC,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거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말에 말씀드렸고 고려아연 여전히 좋아 보이고 이런 에너지 관련 투자, 세아제강지주, 휴스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리도 너무 좋고 실적도 엄청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쪽 계속 베팅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성광밴드, 태광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빛을 발했죠. 오늘도 많이 상승을 했고 현대 로템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말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조금 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나스닥 100 레버리지 다시 살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번 주에 좀 간만에 좀 샀고요.
나스닥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기를 이제 안착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안착을 해서 계속 가는 그림이라고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나스닥을 사셔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아직 안 사신 분들 나스닥 빠지는 날 그 다음 날에 매매하기 좋은 기회 계속 주니까 그럴 때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광밴드가 오늘도 6.4%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질 때 계속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를 계속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일부 뭐 익절도 하고 계속 뭐 그러고 있지만 성광밴드도 굉장히 좋았고 태광도 제가 산다라고 말씀을 토요일에 드렸죠. 토요일에 드린 다음에 이번 주에도 성과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결국에는 수소 트랩 얘기가 오늘 기사화되면서 많이 올랐죠. 오늘도 5% 넘게 올랐고 이런 거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씩은 팔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샀던 거가 많이 오르는 날 위에서 2, 30%를 줄여내시면은 그 다음날 빠졌을 때 일단 패닉도 안 되고 그 팔았던 물량만큼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은 직장을 안 다니셔도 정말 이걸로 먹고 사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런 버핏도 TSMC를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같이 사주면 참 좋겠지만 삼성전자는 안 사네요. 애플의 뭐 라이벌이라서 그런지 라이벌이라고 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01선 곧 막히는 자리까지 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주봉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자리 아직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보면은 내년 상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랠리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느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 있고 오실레이터도 매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고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SKC랑 일진 머티리얼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 얘기 드리면서 이번 주에 되게 좋았죠. 이번 주에 엄청 오늘은 좀 빠졌지만 이번 주에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월화수의 성과가 되게 좋았고 일진 머티리얼스 역시 오늘 소폭 조정 받았지만 이번 주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주봉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툭툭툭툭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조금 길게 가져가셔서 먹는 어떤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한광통신 좀 보시면은 사실 차트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월로 먼저 보시면은 이거 뭐 추세가 아예 엉망진창이죠. 사실 되게 지저분한 차트고 주봉으로 봐도 200주선 언더에 있고 일봉으로 봐도 201선 근처에 있고 그냥 특별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 차트는 내용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급도 이렇게 보면 수급도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많이 들어왔고 어젠 많이 팔았지만 기타 법인도 좀 사고 있고 그러니까 댓글에 막 어떻게 사냐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로는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고 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천편일률적으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도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저는 계속 쌓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같이 하자는 대로 잘 하셨으면은 10월, 11월에 성과가 되게 좋으셨어야 돼요. 규모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굉장히 몇백, 몇천 정도는 버실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물 들어오는 느낌일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장이 과열 신호를 보일 것 같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과매수 상태긴 한데 엄청 심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저도 그냥 캐리를 해 나가는 정도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월요일에 올린 저희 부동산 관련 김기현 대표님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나온 영상 반응이 그래도 좋았는데 내일 또 2편 나갈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게스트분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섭외되어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